윤PD님,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정말 유익하고 재미있기까지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저금리, 저성장, 불확실성이 되게 대두되는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대에 꼭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성장 시대에 꼭 읽어야 될 책. 예. 예. 투자에 관한 이야기라서 그래요. 저희가 이제 저금리, 저성장, 불확실성 이런 시대가 되면서 이제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재테크가 필수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평생 투자를 해야 된다면 이 책을 저는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투자에 대한 마음가짐, 그리고 그 투자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치열한 노력이 들어가는지 그 돈 버는 과정과 결과에 이르기까지 정말 잘 풀어냈어요. 흥미롭게요. 제가 하나 비유를 하자면 삼국지 좋아하시죠? 네. 예, 제가 또 삼국지 매니아인데 이런 말 있잖아요. 삼국지 책에 대해서 3번 이상 읽은 사람과는 상대하지 말라.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삼국지에 너무 지혜가 많으니까 네. 3번 이상 읽은 사람은 너무 지혜로워지니까. 네, 너무 아는 게 많으니까 그런 사람하고 너무 척을 지거나 이러지 말라고. 또 당할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책도 그런 비슷한 부류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장르를 르포라고 하거든요. 네. 논픽션인데 그거를 마치 픽션처럼 풀어낸. 예, 그래서 읽으면은 정말 이렇게 몰입하게 되고 정말 이렇게 뭐랄까 약간 소설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그리고 각 인물들이 개성도 강해요. 맞아요.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삼국지에 네. 좀 이렇게 비견될 수 있는 투자계의 책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너무 이렇게 변죽만 올린 것 같은데 이제 좀 제목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책의 제목은 여기 보시다시피 시장을 풀어낸 수학자. 이게 제목도 멋있잖아요. 시장을 맞아요. 풀어냈다. 수학자가. 맞아요. 보통 수학자들이 주식시장도 이렇게 숫자 노름이니까 수학으로 어떻게 정복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서 덤벼든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상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전문가들이 주식시장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야. 수학으로만 할 수는 없어 라고 했었는데 그렇죠. 이분이 마침내 그걸 해냈기 때문에 맞아요. 시장을 풀어낸 수학자라는 칭호를 얻게 된 거죠. 맞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투자를 하면은 그 투자의 개념을 크게 2가지로 구분을 하잖아요. 하나는 이제 트레이딩, 하나는 이제 가치 투자.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수학자, 계량, 이런 프로그램 매매 이런 쪽은 이제 트레이딩 쪽으로 좀 분류가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옛날에는 이게 주류가 아니었죠. 그리고 좀 무시받고 괄시까지도 받았는데, 이분의 그 성과로 인해서 이분이 이제 당당하게 그 투자의 주류 세력으로 등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의 이름이 누구냐? 바로 짐 사이먼스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운용하는 설립한 회사의 이름이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그래서 이분의 이제 투자 방식이 그 퀀트 투자, 알고리즘 투자로 구분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트레이딩 하면은 좀 쉽게 말하면 이제 단타가 되는 거예요. 단타를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주식에 오르고 내리는 걸 보고 추세선을 보고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분은 그런 트레이딩에 비유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의 그래프를 보고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좀 투자하는 거는 좀 가벼운 단기 투자라고 한다면, 이분의 투자는 조금 심도 깊은 투자? 왜 그러냐면 이 트레이딩 기법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날씨, 사업 보고서, 월간 분기 보고서, 역사 데이터, 시가총액 등 엄청난 5만 가지 정보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을 다 분석하는데, 이 짐 사이먼스가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하루에 처리하는 데이터의 양이 테라바이트라고. 그 테라바이트를 다 처리한 상태에서 주식 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트레이딩이죠. 하루하루 일일 매매를 하긴 하지만 단기 투자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투자할 때는 그 안에 무슨 테라바이트가 있습니까? 그냥 5초 보고 투자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오르면 팔고. 이 테라바이트라는 게 무슨 동영상 파일이 있어서 테라바이트인 것도 아니잖아요. 거의 텍스트 자료일 텐데. 와, 대단하네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주식 투자계가 하나의 복잡계라고 하지만 충분한 데이터를 갖고 있다면 그 주식 패턴이 무작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게 시장을 풀어낸 수학자라는 게 다르게 말하면 복잡기를 풀어낸 수학자라는 거죠. 맞아요. 그게 불가능하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얼추 풀어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이 너무 흥미롭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평생 투자를 하실 분은 꼭 읽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읽고 감동받아서 추천한 것도 있지만, 이미 미국에서 기라성 같은 투자자들이 이 책을 다 추천을 했고, 그 뉴욕타임스와 아마존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대중적으로도 인기가 검증받은 책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대단하느냐, 구체적인 수치로 한번 말씀드려보면은
30년간, 그냥 1, 2년도 아니에요. 3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66%. 와.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냐면은요. 그 피터 린치, 워런 버핏 들어봤죠? 이건 그냥 주식계의 뭐랄까 전설들이죠. 이분들에 비해 한 2배에서 2.5배? 워런 버핏보다 2.5배를 더 벌었다는 맞아요. 얘기네. 30년 동안. 그리고 레이 달리오, 그죠? 레이 달리오 그 올웨더 포트폴리오로 네. 유명하잖아요. 이분이 거둔 수익률은 12%예요. 연평균. 그러니까 몇 배요? 5배가 넘는 거예요. 근데 연평균 12%만 해도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숫자다. 이건 뭐 천재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그거를 아득히 뛰어넘는데 62%는. 맞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돈을 잘 버니까 어떻겠어요. 너도 나도 달려들어가지고 굴려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굴리고 있는 돈의 양이 약 160조. 자, 이 정도 금액이면 얼마냐면 한국 정부의 1년 예산이 500조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1을 한 기관이, 한 기업이 굴리고 있는 거예요. 웬만한 작은 나라의 1년 예산이 돌아가는 맞아요. 그리고 이분 개인 자산만 25조. 25조. 그러니까 엄청난 수치죠. 예. 자, 근데 재밌는 게 이렇게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짐 사이먼스,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혹시 이 이름과 기업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그게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 깜짝 놀란 게 예, 피터 린치라는 이름도 들어봤어요. 워런 버핏 너무 유명해요. 근데 그 사람들보다 뭐 2배, 3배 더 많이 버는데 이름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앞서서도 말했지만 알고리즘 투자를 한다고 했잖아요. 컴퓨터 그리고 복잡계에서 수많은 빅데이터로 접근을 해서 알고리즘을 구축해서 그걸 자동화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 회사의 핵심은 뭐냐면 그 알고리즘, 로직이죠. 그러니까 그게 외부에 공개되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차별화가 안 되고 수익률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네, 그대로 따라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짐 사이먼스랑 여기 회사에 들어온 임직원들은 철저하게 계약서를 맺습니다. 비밀 계약서. 그걸 30페이지가 된대요. 그거를 이제 작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이 알고리즘인데 이게 바로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생명줄이다. 그래서 책에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 사이먼스는 경쟁 기업이 자신들의 가장 성공한 방식을 채택할까봐 염려했다. 팀원들에게 르네상스의 전술을 남에게 절대 알리지 말라고 지시했다. 협박도 했어요. 나사에서 기밀을 누설하면 25년 징역형이 청해집니다. 그러니까 25년 징역형이 처해지니까 너희들도 해고는 당연하고 엄청나게 손해배상을 때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협이 되니까 발설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철저하게 베일에 감싸져 있었는데 이걸 누가 그 베일을 벗긴 거예요? 이 저자분이 하신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이분의 이름이 그레고리 주커만인데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입니다. 이분이 그게 구구절절 써 있어요. 너무 힘들었다고.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아무리 돈 잘 벌어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비밀 유지를 해야 되냐. 근데 이렇게 책으로 나왔으니까 우리들은 엄청난 혜택을 보는 거죠, 사실. 그렇죠. 예, 이게 르뽀라는 게 결국 얼마나 파헤치느냐의 그런 싸움인데 이게 또 파헤치려고 맘먹으면은 뭐 가족의 친지에 뭐 친구에 다 이렇게 쑤시고 보다 보면 나오거든요. 정말 얼마나 집요하게 파헤쳤는지 그걸 따라가는 것도 재밌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기자 정신이 너무나도 여실히 녹아져 있는데 또 제가 책의 한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접촉한 사람들은 르네상스의 가장 중요한 혁신들 뿐만 아니라 상상했던 것보다 더 극적이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최근의 일들도 자세히 알려줬다. 그러니까 최근의 일들까지 이 짐 사이먼스와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결국 나는 30명 이상의 르네상스 전현직 멤버들과 400회가 넘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리고 사이먼스의 친구들과 가족들, 그리고 내가 이 책에서 자세히 설명할 사건들과 관련 있거나 그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의 수는 그보다 많았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합니다. 나는 엄청난 개인적 위험을 감수하기도 했다. 그러면은 이제 딱 그런 거네요. 철컹철컹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막 자꾸 파헤치니까 너 왜 우리 회사 비밀 자꾸 캐가려고 그러냐. 맞아요. 이 사람도 또 막 손해배상 때릴 거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짐 사이먼스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짐 사이먼스가 위협도 했다 했잖아요. 근데 결국엔 짐 사이먼스까지 인터뷰를 해요. 야, 집요하네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또 이제 이분이 왜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이 업적을 바깥으로 알리고 싶었냐면 성과를 이 투자 수익률도 대단하지만 사회 공헌 활동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보면은 수천 명에 이르는 공립학교 수학 및 과학 교사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수학, 과학 공부를 열심히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폐증 치료 방법도 개발하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넣고 있어요.
돈을 많이 버는 만큼 또 좋은데 많이 쓰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모범적인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더 외부로 알리고 싶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제 수학자들, 과학자들 이 얘기가 주로 나오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계량금융과 수학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도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사이먼스의 스토리를 전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니까 삼국지.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역사적 인물들,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이 막 시즌 날중 역시 나오지만 이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거죠. 사실 베이지 이론이라고 하죠. 그런 알고리즘 이론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어려운 내용도 나오긴 하는데 그것보다 이제 그거를 개발하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서로 엮이고 갈등이 벌어지고 맞아요. 이게 너무 재밌는 책이더라고요. 맞아요. 그것만 따라가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책에는 뭐 은닉, 마르코프 모델, 머신러닝의 커넬 방식, 확률론적 미분 방정식 이런 게 나와요. 어렵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네, 근데 무리가 없어요. 스토리를 따라가는데. 그리고 이제 기자 정신으로서 뭐가 흥미롭냐면 이런 거예요. 파탄에 이른 결혼 생활. 그 직원들이 너무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생활에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기업의 음모들, 임직원 사이들 가운데서 암투들, 그렇죠. 정치적인 그런 것들, 그리고 돈에 너무 몰두하니까 또 돈을 잃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공황에 빠진 트레이더에 관한 내용들, 이런 것들도 담고 있습니다. 하긴 근데 궁금하기도 해요. 도대체 돈이 25조나 벌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오히려 그렇게 많이 벌면 가정이 제대로 온전할 맞아요. 수 있나? 이런 궁금증도 있고. 맞아요. 네. 여러 내용이 있잖아요. 오늘 딱 핵심적으로 두 가지만 제가 한번 전달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교훈을 우선 문장으로 말씀드려보면 이런 겁니다. 세상에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존재하고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이먼스의 개인사를 한번 보면은요. 5명의 자녀를 두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1명도 아니라 2명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요. 첫째 아들 폴 사이먼스가 1996년에 34살의 나이에 자전거를 타다 교통사고로 죽고요. 그로부터 7년 후에 셋째 아들 닉 사이먼스는 익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 정말 예기치 않은 사건이잖아요. 네. 이걸 사이먼스가 딱 겪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토록 수학 전문가로 살면서 그렇게 많은 행운을 잡았지만 큰 돈을 벌었잖아요. 개인적인 삶에서는 왜 그리도 불운한지 이해할 수가 없어. 한 친구를 붙들고 말합니다. 이복의 프레이, 내 인생은 최고의 축복 아니면 재앙일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 삶이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엄청난 수학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철두철미하고 엄밀하고 그런 절대적인 숫자를 갖고 이야기하는 이 수학자, 투자의 대화가도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해를 하려고 거기서 패턴을 찾고 거기서 뭔가 정량화된 계량적인 숫자를 찾으려고 했던 사람도 결국에는 인정을 했다는 거죠. 셋째 아들 장례식의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이먼스는 논리와 합리성, 과학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 매일 확률과 씨름하며 트레이딩에 베팅했고 대개의 경우 승리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2번의 비극을 겪었고 그 사고들은 확률이 극히 낮은 특이한 경우. 어떻게 두 아들을 사고로 다 잃습니까? 그렇죠. 전혀 기대하지 않았으며 거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사이먼스가 무작위성에 대해 무너진 것이다. 그러니까 무작위성을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 심지어 어느 정도 해결한 사람이 사람이 그리고 25조까지 벌고 160조를 굴리게 됐잖아요. 근데 그 무작위성에 무너졌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한때는 그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그 회장직에서 사임을 하고 실제로 리더십 공백이 생기면서 그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교훈 뭐예요? 항상 세상에는 예기치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패턴을 찾고 뭔가 계량적으로 그런 사고를 측정 가능한 사고를 할 필요도 있지만 그 가능성을 항상 열어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이 뭐냐면 저는 이걸 꼽았습니다.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반드시 벌어진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 리스크에 늘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대비가 우선이다. 대비를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갈 걸 생각해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그 최대 경쟁 라이벌사가 하나 나와요. LTCM이라고 이게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인데 여기는 똑같은 굉장히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와 비슷한 전략을 취합니다. 수학자를 고용하고 과학자를 고용하고 경제학자를 고용하는데 그 경제학자들이 노벨상 따신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구성원들 상으로는 수준이 한 단계 높아요.
그래서 이 LTCM은 참고로 이제 천재들의 실패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거든요. 근데 이 책이 이름이 이제 천재들의 머니게임이라고 바꿔져 있더라고요. 제가 이 책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왜냐면 제가 대학교 경제학과 입학할 때 이 책으로 서평을 냈어요. 그 입시 시험에 이거 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 LTCM이 파산을 해요. 그래서 LTCM이 왜 파산을 했을까? 어떻게 보면 인력 구성으로는 더 좋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사이먼스와 이 사이먼스 팀이 엄청나게 고민을 하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 심오한 교훈을 찾아야 할 만큼 서로 유사한 점들도 충분히 많았다. 그러니까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와 르네상스 테크놀로지가 비슷한 점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LTCM의 붕괴는 주문처럼 되뇌는 르네상스의 기존 만트라를 더 강화해야 할 계기가 됐다. 즉 트레이딩 모델을 과도하게 믿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만트라라는 게 가족의 가훈 같은 거잖아요. 네. 우리가 그 문장을 머릿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그런 방향성을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인데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그 만트라는 뭐였냐면은 트레이딩 모델을 과도하게 믿지 말라였어요. 자기들이 만든 모델을요? 그러니까 짐 사이먼스는 자기의 개인사가 있으니까 그 개인사를 바탕으로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트레이딩 모델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인력을 들이고 엄청난 자본을 투여하지만 항상 절대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를 밑에 깔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LTCM은 어떻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모델이 절대적이었다고 확신을 한 거죠. 그래서 되게 황당한 게 러시아에 투자를 했는데 러시아 국가가 망해요. 모라토리엄 선언을 해요. 그것 때문에 LTCM이 무너진 거예요. 국가가 망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것도 러시아처럼 큰 나라가. 그걸 이제 블랙스완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심 탈레브가 이 세상을 두 가지 비유를 하거든요. 세상으로. 하나는 평범의 왕국, 하나는 극단의 왕국. 평범의 왕국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일상인데 극단의 왕국은 이 블랙스완이 나타나는 시대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평범의 왕국에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실 까보면 우리는 극단의 왕국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극단의 왕국에서 벌어지는 그 굉장히 낮은 확률의 그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기만 하면은 이 세상의 많은 질서, 패러다임 이런 거를 뒤집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는 거예요. 확률이 낮지만. 근데 그걸 짐 사이먼스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 사이먼스는 본인이 만든 모델이 실패할 수 있는 아주 그 작은 확률도 무시하지 않고 눈여겨봤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LTCM의 근본적인 실수는 자신들의 모델이 진리라고 믿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스템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현실의 일부만 반영할 뿐. 근데 이런 메시지는 이분이 이제 퀀트 투자, 알고리즘 투자, 트레이딩 이런 쪽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런 사고방식은 가치 투자자들의 대가들하고 통해요. 이 워런 버핏이나 피터 린치 또 워런 버핏의 파트너 찰리 먼거 이분들이 강조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능력의 범위 안에 머물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것만 투자를 하라고 해요.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초보자면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서클 오브 컴퓨터스인데 이런 게 맞죠. 항상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 것만 치는 거예요. 스트라이크 존에서도 자기가 칠 수 있는 거. 투자라는 큰 산이 있는데 짐 사이먼스는 왼쪽에서 올라간 거고 워런 버핏은 오른쪽에서 올라왔지만 그 꼭대기에서 만나는 철학은 되게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내용을 한번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큰 돈을 벌려면 투자를 특히 한다고 하면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둘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리스크에 먼저 대비하는 사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삼국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말씀을 들으니까 삼국지의 한 일화가 또 생각이 나요. 그 제갈량이 한 말인데 모사제인 성사제천이라고.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이나 그 일을 성사시키는 것은 하늘이다. 맞아요. 짐 사이먼스 똑같네요. 짐 사이먼스도 본인이 이제 시장을 분석하고 모델을 만들고 하지만 그 모델이 언제나 맞는 것은 아니고 틀릴 수도 있고 결국 그게 성사되는 거는 어떤 하늘의 뜻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겸허한 자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2020년에 그 동학개미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이게 그 정부 자료 조사에 의하면은 그 주식시장이 70% 정도 상승을 했대요. 작년에. 그러니까 돈만 딱 적절하게 넣었으면 한 50% 이상은 벌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2020년에 들어왔던 동학개미들의 성적이 어떠냐? 마이너스 1.2%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이 좋았는데도 1.2%였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 단타를 하셨는데 주식 보유 평균 기간이 8일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 그쵸? 뭐 트레이딩으로 돈을 버는 분도 분명히 있으니까. 근데 그 트레이딩이 그냥 가벼운 그런 트레이딩이 아니라는 거. 이 짐 사이먼스와 르네상스 테크놀로지가 얼마나 고심해서 그 수학자와 과학자들이 와서 이런 복잡계에서 패턴을 찾는 확률론적 사고 이런 걸 얼마나 했는지를 우리가 한 번쯤 이 책을 통해서 읽으면 이게 전혀 느낌이 단기 투자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는 완전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느낌은. 이게 저도 이제 비슷한 내용을 저는 세대별, 성별로 나눈 자료를 봤는데 제일 많이 잃은 사람이 20대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았대요. 그러니까 단타를 하신 분도 많은 거죠. 반면에 제일 많이 벌었던 세대와 성별이 30대 여성분이었는데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 주식 좋대 그러니까 넣어두고 까먹고 이제 자기 일을 한 거죠. 맞아요. 예, 레이 달리오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게 그럼 도대체 이렇게 트레이딩, 단타의 수준이 얼마나 올라왔고 그런 거래 방식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 그걸 지금 르네상스 테크놀로지가 보여주거든요. 전 이 책을 보니까 딱 드는 생각이었어요. 아, 나는 단타는 안 해야겠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너무 뛰어넘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단타를 한다고 하면은 이런 분하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경쟁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좀 불가능하시고 특히 직장인이라면 도저히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직장인 당연히 가치 투자, 좀 장기 투자 그리고 좀 오래 기다리는 인내의 투자를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투자에 관한 어떤 인식의 틀을 확 넓혀주는 맞아요. 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뭐 단기 트레이닝 투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스타일의 차이지만 그 배경에는 엄청난 공부가 필요하고 그 과정을 우리가 맛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린 거라. 그래서 저금리, 저성장, 불확실의 시대에 평생 해야 할 투자 꼭 이 책을 읽으시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그리고 공부 측면이 아니라도 저는 이거 서문만 보고서 너무 궁금했어요. 아, 도대체 66%의 연 평균 수익을 올렸다? 이거 너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뭘 했길래 이렇게 많이 벌었는지? 이 주커만 기자님이 정말 집요하게 파헤쳤거든요. 맞아요. 꼭 보시고 궁금증을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